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요 어젯밤 이야기 이거 적을 때 몰랐는데 이거 혹시 노래 제목 아닌가요? 소방차 노래? 막 펄쩍펄쩍 뛰면서 부르는 거? 내 친구들이 막 이러는 거. 암튼 어젯밤에요 오랜만에 최인호 씨 실방이랑 유재일 씨 실방이랑 음방 아니고 실방이랑 들어갔었거든요. 여기 먼저 들어갔는데 어머 차단이 풀려 있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찍어봤는데 강물 아줌마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길래 한 번 더 해봤더니 또 올라가서 뭐라고 두 마디 하고 또 차단당했습니다. 한 1분 만에 다시 차단당하는 영광을. 하하하. 그 저기 이 두 번째 녹음하는 건데요. 아까 녹음한 거에서는 막 왜 차단당했다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막 떠들다가 너무 늘어져가지고 지금 안 하고 넘어가려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보니까 그 이문정 검사라는 분이 뭐 검찰 해체까지 얘기했나요? 오메 오메 뜨거 아 뜨거 오 페미니스트 매니페스토 공산당 선언 아니고 페미니스트 매니페스토 뭐라 그러지? 여성주의 선언인가요? 오 대박. 오 무서워. 그런 거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촛불하고 일단 중단하기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난리 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인호 씨가 무슨 뭐 유시민이 주도하는 그 쿠데타 진짜 쿠데타 그쪽에 뭐 목적의식적으로 모든 걸 다 그 플랜 시나리오 이런 걸 다 알고 적극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단지 이분은 그냥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서도 학맥 그 학벌로 맺어진 그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게 뭐 100% 자랑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의 어떤 정당성을 백업하기 위한 뭐 근거 이런 걸로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서클이 그 산호맹의 오리지널 산호맹 주축 서클이었다잖아요. 그래갖고 저기 구기형 그러던데 에휴 어쨌든 현재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멤버인 그 학교로 치면 후배라는데 서울대 얘기했죠. 법무부 쪽에서 뭐 접대 방문하셨던 분 말고 다른 분이 또 어젯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 나누시느라고 제 시간에 실방을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여러분. 와, 진짜 이 유시민 쪽에서 박아넣은 이쪽들이 이렇게 최희도 씨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무슨 만약에 물뽕 맞은 상태로 휘둘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엄청 나빠하실 테니까 그렇지 않고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암튼 휘둘리면서 동원되는 자기도 모르면서 에휴 속상합니다. 그래서 1분 만에 다시 차단당하는 영광을 누렸고요. 우리 유지일 씨는 옛날에 언제더라? 5월인가 6월인가는 난데없이 절더러 문재인 대통령 욕한다고 방송에서 그러시더만 제가 애정하는 유지일 씨가 자기가 막 문재인하고 조국을 막 취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친노 부엉이 집단에다가 그 범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너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띄우겠다고 설쳐대던 그 무리가 그래서 뭐 주가 조작하고 이러면서 지지자들한테 뭐 사기를 쳤다고 하던가 아무튼 그렇게 손해를 입힌 그 조직이 드루킹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맨날 자기 자신을 유시민가라라고 하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시민까지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저처럼 만약에 유시민을 공격하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장관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모론자 되는 거잖아요. 음모론자.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신다는 그 뭐 일루미나티 그런 얘기하는 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채널이 탄압받고 이상한 계좌나 걸려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의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제 뭐 문통님이 설사 이 방송을 듣는 뭐 그러니까 얘기를 알게 된다 하시더라도 뭐 아무 해도 없고 뭐 야단도 안 맞을 게 뻔하고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겠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유재일 씨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는가. 이제는 너무 많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포기고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응원하죠. 무슨 얘기를 해도 응원을 하는 이런 심정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유재일 씨도 그렇고 제가 손석희 앵커가 무슨 별 이상한 한동안 안 본 적도 있었죠. 특히 작년에 무슨 이재명 그 상황에서도 잘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안 보길 다행인가요? 그러니까 왜 계속 믿냐 하면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더 믿게 되는데요. 손석희 앵커는. 그리고 뭐 하고 있는지 손석희 앵커가 뭐 하고 계신지 진짜 특히 올해 들어서 그 대표이사인가 뭐 대표이사 등기이사 그렇게 승진하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게 됐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어준 총수님을 제가 존경하나요? 존경하네요. 어쨌든 근데 어준 총수님은 사실은 그 저한테 그 심상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다 이 결정적인 그 단어를 제가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알려주신 그분 표현 그 심상이 잘 안 드러 심상을 잘 드러내 보이지 않죠. 그야말로 고수 정치 백단 사기꾼. 네, 손석희 앵커하고 유재일 씨는 심상이 드러나고 심상을 숨기지 않고 제가 그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관찰한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건수를 갖고는 뭐 막 그 뒷담화도 까고 막 욕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지켜보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느낌. 절대로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는 그 믿음.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암튼 유재일 씨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친노, 자칭 친노들, 그 다음에 여기 부엉이 떼들이 노무현 문재인 팔아먹는 부엉이 떼들이 장악하고 있는 여기를 좀 진짜로 폭로를 계속 좀 열심히 많이 해주십시오. 저처럼 내부 사정 제대로 잘 모르는 그 방송 들어야 될 거 지금 2개 밀린 거 있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유재일 파이팅. 기운 내세요. 어젯밤에 되게 속상했던 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사친들을 남사친들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친구 이렇게 막, 아,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라는 그 내 동무야 이 말을 되게 아끼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맨날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제 8살 젊은 친구 현정이요. 걔는 진짜 속상한 게 걔는 아직도 유시민을 싸고 돕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싸고 도는 게 아니라 제가 유시민 나쁜 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아직은 언니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아직은 막 이러면서 인제는 막 유시민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 요새 최근 얘기를 했더니 또 인제는 한다는 얘기가 유시민이 그렇게 머리가 좋을 리가 없대요. 아, 속상해. 그게 나타내는 게 뭐죠? 그
그만큼 이분이 이 얘기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 자주 다시지는 않는데 아마 방송을 계속 듣고 계셨나 봐요. 요 앞전 방송에 이분 소개해 주시면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얘기하시면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그 댓글 다신 분께서 그 본인의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너무 심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게 의미심장한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것 때문인 거죠, 뭐. 여기서 너무 그 유시민의 본색을 너무 성공적으로 가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 유시민하고 거의 20년 알고 지낸 관계고 한 동네에 살기도 했고 막 이렇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척 반가웠던 게, 그런 관계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가 반가웠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시민이 그때 뭐 낙곰수하고 있었을 때겠죠? 어준 총수가. 근데 유시민이 자기 프로에 김어준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대담, 둘이 하는 게 대담인가요? 좌담인가요? 그거를 한 거 떠 있는 거를 들었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유시민이 그때 아마 뭐 장관인지 뭔지 하고 난 다음에 팟캐스트 그런 거 할 때 아닐까요? 이미 유명했던 유시민이 그만큼 김어준을 키워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어준을 괜히 키워줬겠어요? 자기를 믿고 따르게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키워줬겠죠. 어준 총수님은요, 제가 되게 속상해했던 게, 이제 옛날 운동권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운동권이었던 사람들한테 좀 너무나 어려운 일을 했다라는 일종의 무슨 뭐 존경심?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미안함? 암튼 만약에 그 옛날 운동권 출신들, 제가 맨날 그 씹고 있는 오징어 씹듯이 씹는, 진짜 다 확 그냥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 그 인간들이 잘 하고 있었으면, 그런 그 운동권이 아니었던 그러나 정말 애국자이신 분들의 그 뭐 존경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하긴 한데, 아무튼 소중하게 위해주는 마음, 그 다음에 미안해하는 마음, 그런 거가 참 귀하고 감사하게 잘 쓰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부엉이 떼가 되거나 아니면 부엉이 떼들한테 알고도 휘둘리는 그 비겁자 쫌팽이들이 되거나, 그런 상태를 보면서 어준 총수님 같은 분들이 그 미안해하고 계속 이제 인정해주는, 그게 저는 정말 싫었었거든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정말 이건 너무 부당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다 그것까지 다 받아 처먹고 앉아 있으면서, 예를 들면 뭐 우상호 같은 인간들 뭐 그렇게 그따위로 움직이는 게 전 진짜 화가 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왜곡된 믿음과 뭐 존경심 뭐 이거를 어 전면적으로 깔면서 유시민하고의 관계를 맺어왔었다면 옛날에요. 근데 언총수님 이제는 안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 보여서 저는 말이 또 꼬여버렸네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다 왜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또 속에 없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를 생각을 막 하게 되면서, 그 제 친구 너무너무 똑똑한 저를 야단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 복잡하게 생각하고 헤매고 막 이럴 때 맥을 딱 끊어주면서 원칙은 단순한 그 원칙적 근본적인 문제를 딱 제기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제 친구 현정이는 유시민을 아직도, 그러니까 유시민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감당해야 되는 그 심리적인 멘탈 붕괴,
그리고 그동안 뭐 전 국민이 속아왔던 이 상황, 이게 너무 끔찍하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이제 제 방송을 되게, 어, 정말 전면적으로, 심정적으로 응원, 지지해주시는 이제 여성 독자분들, 저하고 다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요즘은 이제 여기 유튜브에다가 댓글은 안 달고 계시는데, 페북에다 댓글 다시는데 제가 하하하 막 웃으면은 이제 상황이 괜찮은 거래요. 제가 한숨 푹푹 쉬면은 상황이 좀 안 좋은 거라고 어제 얘기하시던데 근데 유튜브에 안 오세요. 유유유. 어쨌든 근데 그 저에게 심상이라는 그 중요한 말을 상기시켜 주신 그 분도 진짜 제가 정말 가까운 친구 만큼 그렇게 그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또 이제 특히 아마 작년에 손석희 앵커가 그 이재명 죽이기에 막 동참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상심하셨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TV를 잘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준총수 님한테도 되게 답답해 하시다가 이제 뭐 보고 좀 제가 어준총수를 믿게 된 마음에 좀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만큼 현정이는 유시민을 믿고 또 그분은 그 제 채널에 팁을 엄청 많이 주시는데 그 퍼즐 맞춰주시고 그분은 또 손석희 앵커를 안 믿고 진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 그런 거잖아요. 그 용필름, 독전을 만든 영화 제작사 이름이 용필름이거든요. 근데 때늦게 우리나라는 CJ ENM이 연예 대중예술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CJ ENM 같은 삼성 집구석이고 지금 사돈인 이쪽한테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CJ ENM에서 때늦게 만든 그 제작사 이름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요.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진짜인 용필름이 아닌 가짜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악한 메비우스의 띠로 돌아가는 그 가짜와 진보 가짜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은 그쪽에 휘둘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댓글 다신 분이 말씀하신 이거에서 일단 딥스테이트만 떼어놓고 보면요. 총리, 기재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고 오늘 이제 용디 도사님이 용칼 프로하는 거 처음 봤는데 기재부하고 고용노동부 엄청 뭐라고 하시던데 와 대박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체 리더는 총리고 여기 식품위생부인지 뭔지 여기도 진짜 골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뿐만 아니라 무슨 그 정말 큰일 날 그 화약고 거의 뭐 핵폭탄급 위험한 그 마약 성분 진통제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합법화돼 있고 그딴 거 마약 성분 진통제가 안전하다는 그 광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약 성분 진통제 때문에 그 아편 성분 진통제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됐는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보다 그 약물 중독 때문에 더 많이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고 그게 다 마약 성분 진통제를 의료계에서 합법화해가지고 마구마구 퍼돌려서 다 약물 중독자를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국민들을요. 이거 토대 다져놨다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검찰개혁을 왜 정부 초기에 안 하고 지금 너무 왜 이제서야 시작하는지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당선되자마자 우리 대통령이 뭐 하고 다녔습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트럼프를 파악하면서 그 합을 맞추고 그러면서 2018년 2월에 올림픽에 북한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2017년에 미사일 북한에서 그 중장거리 미사일 몇 번 쐈는지 기억나세요? 막 말폭탄 오가고 뭐 제가 로켓맨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로켓맨이라고 막 부르고 그 난리를 해결하시면서 2018년이 지나는 그 동안
거의 책임 총리로 맡기시다 내치를 맡기다시피 하셨는데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18년 그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남북미 관계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무슨 짓 했죠? 그때 그 훈장 주는 거 행안부에서 하는 거 맞나요? 거기랑 같이 김부겸하고 같이 뭐 했나요? 종필이 훈장 줬잖아요. 박정희 왼팔인지 뭐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그딴 짓 하고 있잖아요, 여기 다.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님이 몰라서 하기 싫어서 이런 쪽에서 지금 고용노동부 그 임금 체불이 박근혜 때보다 2천억 원이 더 많아졌다고 막 용두조사님 펄펄 뛰던데 이거 보고가 일단 보고를 누락시키기 때문에 모를 거고 모르고 계시는 게 되게 많을 거고요. 딥스테이트는 보고를 안 한다니까요. 보고를 안 하면 대통령이 모르죠. 그러고 지들끼리 사바사바하고 여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박영선은 무슨 짓 하고 있을지 그 사개특위 때 그 공수처도 안 하려고 계속 꼼수 부렸었잖아요. 사개특위 장 하면서 생각나세요? 아 깝깝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아. 이제 그야말로 다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서훈 국정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김현종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는 이분도 공격하잖아요. 이분도 무슨 강경화하고 영어를 하면서 뭐 영어로 싸웠다 말았다. 그때 비하인드 뉴스였죠. 되게 웃겼었는데 계속 그 기자님 우리 아들내미가 그 기자 박성태 기자인가요? 그 기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귀엽다 그러면서 근데 강 That's my style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 강경화 장관이 막 영어로 뭐라 뭐라 해갖고 이제 그 말싸움이 오갔는데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길게 한 것 같다고 그 말을 몇 번 하는 거 보면서 완전 웃었었는데 깝깝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세력 관계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힘이 세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기 뭐 김상조는 여기 포함 안 됐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의 힘이 이렇게 역학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이 센 이 부분들에서 1차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진짜 혼자 일하는 문재인 혼자 일하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요. 와.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조국 장관님하고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님하고 너무 훌륭하게 잘 버텨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들이 딱 나서가지고 통과시키라고 법안 통과시키라고 경고하면서 그래봤자 이것들이 들은 척을 할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님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통치권의 그 권위와 이런 게 작년 12월에 1차로 임종석 내쫓고 이러면서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힘이 많이 가셨죠. 근데도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실까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속 터지실까요? 혼자서 얼마나 속을 끓이실까요?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대한 언론 쪽이 언론 쿠데타 상황인데요, 지금. 언론 쿠데타는 멈춘 적이 없고 작년 일정 시점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도둑질 해가지고 그 당대표를 꿰차고 난 그 이후에는 언론 쿠데타가 멈춘 적이 없고요. 이재명 죽이기를 동원해서 문재인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멈춘 적이 없다고요. 지금 더 하고 있죠. 거기서 이 새날이 특히 여기 부엉이들하고 같이 돌아가는 새날 방송이 개비스를 막 띄워주고 손석희 앵커를 막 씹고 욕하고 손석희 막 잡아 죽일라 그랬죠. 이 채널하고 그런 데서 윤석열하고 손석희를 같이 데비스하고 연합이 홍석현한테 엄청나게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홍석현의 턱 밑에서 문재인을 지키는 언론, 거짓말 가짜 뉴스까지 해 가면서요. 그러면 그건 왜 하냐고요. 제가 진짜 이 선생들에게 뭐라고 썼었죠? 뭐 눈물로 얼룩진 경의를 표한다고 그렇게 썼었죠. 지난번 그 설명회요. 어준총수님은
대한 언론에서 본래 대한 언론인 유튜브 기반으로 성장했고 또 교통방송도 뭐 제도권 언론 본래 그러니까 완전히 100% 제도권 언론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그 라디오 채널이었는데 거기를 워낙에 국민들과 함께 이제 띄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시민 같은 운동권 출신 작자들한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동안 뭐 자책할 일 같은 거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는 엄청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츄에이션이 그나마 훨씬 더 쉽죠. 제도권 언론보다. 뭐 유재일 씨도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잖아요. 단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여기 입법부에서 지금 미국 민주당이 거의 팥쇼가 됐는데 그거 엄청나게 따라하려고 죽기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 저는 정말 무서운 게요. 그 구글에다가 책임을 물으려고 하잖아요. 가짜뉴스 채널을 단속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영업 이익 난 거에 10%를 뭐 과세를 한다나 어쩐다나. 그렇게 구글에다가 그 가짜뉴스 채널이라고 유튜브에서 하는 데를 관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면요. 뭐 손석희 앵커 표현 사회적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자유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한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언론 탄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채널 저 채널 막 다 폐쇄시키고 뭐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최인호 씨조차 몇 달 전에 걱정했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 같은 사람 유튜브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마찬가지죠. 최인호 씨는 뭐 그 부엉이 유시민 쪽에 알든 모르든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새날 최인호 이런 데는 괜찮다 하더라도 유재일 팍 날아가죠. 뭐 저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런 구멍가게까지 뒤져가지고 뭐 광고도 안 하고 있으니까 광고 수익 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괜찮을래나요? 아이고 참나 깝깝해가지고 이런 거는 다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그 가짜뉴스의 집중표와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벌금을 그 채널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짜뉴스로 그 가짜뉴스를 유포시켰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벌금을 무슨 뭐 댓글 뭐 언플 엄청 하고 막 그러는 연예인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댓글 다는 사람들 막 고소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벌금 내게 만들어갖고 진짜 입 다물게 만드는 그딴 식에서 그칠 게 아니라 벌금을 무슨 5억, 10억 이런 단위로 팡팡 크게 때려서 그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엄청 심각하게 확실하게 닥친다라는 게 관행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게 만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을 손을 보려면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안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세금도 똑바로 안 내고 떼돈 버는 그런 문제나 하라고 해요. 완전 파쇼 부엉이 집단. 진짜 사회주의 빨갱이는 부엉이 떼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회주의가 아니라요. 어쩌면 그렇게 미국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 얘네들을 똑같이 따라 하는지 진짜 징그럽습니다. 그거 심지어 무슨 자기 앞마당에 채소도 못 키우게 할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그 연방 정부법은 아니었지만요. 주마다요. 그게 이제 GMO 농산물 그 대기업들이 농업 생산 시장을 더 완벽하게 통제해 버리려고 그딴 짓까지 했었다고요. 2016년에 그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돌려 놨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 언론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 언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까꾸로 된 거짓말을 하는 진짜 이 선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하고 그다음에
아니 김어준 총수는 이제 그럴 필요 없죠. 뭐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은 있지만 뭐 까꾸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그 잘못 생각을 해서 뭐 까꾸로 말을 하는 경우도 저는 봤지만요. 어쨌든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고요. 유재일 씨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턱 밑에서 근데 이 제도권 언론에서 문재인을 지키는 그러니까 저쪽 그 우파 쪽에서 그 어용 언론 1호라고 연예부장이 그런다니까요. 문재인 지킴이 1호라고. 근데 왜 중요한가? 개비싸고 연합처럼 이제 와서는 그야말로 가짜뉴스 조국 패밀리 관련 가짜뉴스를 아직도 퍼다 나르고 그러면서 홍석현의 진짜 충실한 앞잡이로 전락해버린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YTN이 손석희 거 따라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홍석현한테 100% 잡혀서 봉사하고 싶지 않은 언론. 뭐 어디가 또 있을까요? 저는 YTN 말고 모르겠습니다. 스브스는 태연 거고 엠빙시는 뭐 자기네가 잘난 줄 알고 막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마구 설치고 있는데 방향도 없고 입장도 없고 어떤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치려고 이재명 관련 뭐 도지사 공간 가짜뉴스를 막 떠돌고 어떤 때는 진실 보도하려고 사실 보도하려고 뭐 드론으로 광화문 아니 그 서초동 촛불을 찍고 미쳐 날뛴 무슨 미친년 널뛰듯 하는 거긴 언론도 아닙니다. 너무 좀 매우 미안한 표현이지만 너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체계적인 그 시각 어떻게 지금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공부와 고민을 진짜 고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엠빙씨는 그 저기 스트레이트 같은 이런 탐사보도 PD 수첩 이런 데 빼놓고요. 전체적인 뉴스 보도팀이 정말 너무 수준이 하질입니다. 엠빙씨는 YTN은요. YTN은 좀 다르고 싶어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YTN이 왜 다르고 싶어하면서 JTBC의 손석희 앵커를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뭐 파운데이션? 아니 바로미터?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 지침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도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는 엄청 세게 나가다가 요새처럼 다시 유시민 쪽이 반기를 들고 쌩 난리 육갑질을 치면서 조금 상황이 긴가민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또 무슨 광화문 촛불에 찬성하냐 서초동 촛불에 찬성하냐 이런 거지 발사계 같은 여론조사를 하면서 또 여기 눈치를 보고 왜 그러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어쨌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TBC 정말 절묘하게도 이중으로 겹쳐 있는 이 세력의 주류 그 핵심에서 이곳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 정말 제가 존경하게 됐는데요. 이 뉴스 프로를. 그 뉴스 프로를 갖고 무슨 문학 작품이 아닌 뉴스 프로, 모든 미디어 매체의 총화인가요? 그 한 사람이 편집해서 만든 뉴스, 9월 5일자 뉴스를 제가 열흘을 생각을 했다니까요. 처음으로 저널리스트를 존경하는 저널리스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체계적이고 통찰력 있는 이런 시선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YTN 같은 데가 손석희 앵커를 따라하면, 그러면은 엠빙신 같은 데들이 그러니까 이 따라하면 이건 영향을 받거든요. 국민들이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엠빙신 같은 데도 좀 정신을 차리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종이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뭐 서울신문이나 뭐 국민일보나 이런 쪽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래서 많이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준 총수님은 좀 그 응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이
비하인드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거를 백업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누가 뭐 빤스 목사가 헌금을 거뒀다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있었는데 뭐였더라? 백업을 합니다. 손석희 프로를. 진짜 탁월한 정치 100단이라 그랬는데, 아, 자꾸 올려드릴 일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1단씩만 올려야지. 정치 101단이요.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거는, 이제 손석희 앵커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했다. 그게 이제 대표이사 되기 전이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조국이 버티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버텨줄 것이다 라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되게 마음 아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서도 근데 속으로 막 자책하실까봐, 왜냐하면 느낌이 아무튼 뭐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너무 뇌피셜 소설이 너무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 고생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언론 전체를 지켜주고 계신 게 그걸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모두들 다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기운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휴, 뭐 무슨 유튜브 이런 데로 막 수틀리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손석희 앵커가 지도권 언론에서 빠져버리면 모르겠습니다. 뭐 MBC에서 그 사람들이 손석희 앵커가 다시 오는 걸 반가워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대한 언론 쪽으로 손석희 앵커가 빠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도권 언론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요. 그래서 우리 개국본 시사타파 진짜 국민들이 운동권 세력들 다 이제 쫓아내고 정말 촛불 국민들의 집회, 대규모 집회 시대를 열었고, 그것이 우리 대통령님을 친여당 집회가 절대 아니죠. 여기다가 경고장 날렸죠. 지금 똑바로 하라고요. 법안 통과시키라고. 뭐 어디 귀로 들었는지 입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대통령님을, 촛불 국민이 세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저의 소원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안 하면 안 되나요? 개국본 운영진 여러분, 시사타파 여러분, 지랄부대 대장 김어준 총수님, 우리 대통령님이 국민들과 얼마나 한마음 한뜻 한몸인지를 이것들한테, 부엉이 떼거리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지네들 편드는 줄 알고 뭐 어쩌고저쩌고 터진 입이라고 이해찬 나발나발 서초동 촛불에 대해서 떠들던데, 우리 댁님들 지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 물론 헷갈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라고요. 전체 민심, 전체 국민 촛불 집단지성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는 거라고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고요? 당신들 맨날 대통령님이 임명한 윤석열 갖고 뭐 총칼 안 든 검찰 위헌적 쿠데타라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개 주접들 다 떨고 있잖아. 이 쓰레기들아. 우린 니네 지지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아쉽더라도 이번 주 촛불도 그냥 접으면 안 되나요? 우리 대통령님 말씀 따라서요? 그러면 안 되나요? 지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습이 되기를 바라시는, 당부하시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시사타파 여러분?
어준 총수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만만만에 하나 손석희 앵커께서 자책하는 일은 없기를. 왜냐하면 몇백만 애청자들이 다 알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힘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부터 하지 말았으면 좋겠죠요. 안 했으면 좋겠죠요. 이번 주부터요. 개국본 여러분, 어준 총수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유유유.